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파고다 스타일토익의 RC를 담당하고 있는 라수인 강사입니다. 자, 오늘 9월 29일 정기토익 시험 후기 특강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 잘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렸는데요. 우리 8월달과 비교해 봤을 때 8월달은 우리가 이제 101번에서 110번까지 그 사이에 학생들이 많이 이제 성급하게 풀다가 촐랑거리다가 많이 틀렸던 문제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9월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저번 달과 비슷한 난이도로 이제 출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치고 응시하고 나왔을 때 체감 난이도가 약간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독해 부분 같은 경우가 여지없이 이제 그 뒷부분에 이중지문에서 2개 지문 있죠. 그 부분이랑 또 이제 아티클이 2가지가 나왔는데 중간에 뭐 이제 두 번째 아티클 문제 그 도로 공사 관련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시간을 좀 잡아먹었었고, 그다음 활자체가 약간 좀 작으면서도 이렇게 약간 길게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약간 문제 풀 때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번 달과 비교해서 약간 비슷하게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동사, 이번 같은 경우 특이하게 동사, 자리 문제가 참 약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제 동사가 매달마다 수동태 문제가 거의 여지없이 나오고 또 시제 문제, 수일치 문제 같은 것도 등장을 하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동사 자리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특이한 사항은 형용사 어휘 문제가 또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존에 저번 달 같은 경우는 한 3문제 정도가 출제됐었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았었고 또 여지없이 이번 2013년의 가장 큰 특징인 듣보잡의 단어, 듣도 보도 못한 단어가 출제가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도 학생들이 많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례적으로 분사구문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됐는데 여태까지 나왔던 분사구문 패턴이랑 좀 달랐습니다. 자, 저희 스타토익을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과제로서 몇 번 냈었던 문제이기도 해서 아마 잘 무난하게 푸셨을 것 같은데요. 역대 나왔던 분사구문과는 좀 약간 다른, 하지만 이제 기본 반에서 분사구문을 이제 차근차근 배우신 분들은 아마 답을 적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139번에 이제 출제됐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독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종전에 동의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됐는데 이번엔 한 문제만 이제 테이블과 이제 같은 그런 동의어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장의 종류는 골고루 출제며 편지, 이메일, 광고 골고루 출제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파트 5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자, 일단 명사 문제는 한 4문제 정도 출제됐었는데요. 늘 많이 나오는 거죠. 형용사 뒷자리 명사 문제 그런 문제가 2문제가 출제됐었고 그때 우리 강남 파고다에서 D-1 특강이라고 해서 저 스타토익 캐리 선생님과 저랑 진행하는 토익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명사 문제는 2문제가 많이 출제된다고 그랬습니다. 거의 가산 불가산 아니면 그 유사 어휘가 많이 나오겠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번에 나왔던 게 바로 크레스판던트랑 크레스판던스가 되겠죠. 역시나 저희 스타토익을 듣는 학생들은 요거 과제에 또 몇 번 했던 문제인데요. 크레스판던트는 바로 특파원이 되겠죠. 그다음 크레스판던스는 그죠. 서신 왕래 편지를 주고받거나 연락을 주고받을 때 쓰는 게 correspondence입니다. 그 문장에 보시면 journalist라고 해서 기자가 나오고 어느 지역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기자로서 어느 지역에서 특파원으로 일했다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correspondent를 하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이처럼 명사어휘가 2가지가 나왔을 때는 학생들의 뜻의 차이를 모르면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뜻의 차이를 알아주셔야 되겠죠. 우리가 작년이네요. 작년에 출제된 문제가 인솔레이션과 인솔먼트였습니다. 인솔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설치란 개념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 굉장히 많은데 인솔레이션은 설치겠지만 인솔먼트는 그죠 할부라든가 체계, 판, 권, 일권, 일판이라고 할 때 그런 의미로 쓰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솔먼트가 작년에 출제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명사어휘 문제 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특이하게 주격 관계 대명사 앞에 즉 선행사로서 이제 명사 문제가 출제했는데요. 요것도 그냥 거저 주는 문제였었죠. 단수명사, 복수명사가 보기에 있었는데 늘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단수명사, 복수명사냐? 자, 뒤에 보니까 주격관계대명사 뒤에는 동사가 아라고 해서 비동사의 복수형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앞에 선행사는 복수명사가 오셔야 되겠죠. 그런데 의외로 이제 거의 다 대부분 명사에서 그냥 단수명사 쓰는데 가산명사는 반드시 앞에 어나 어른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는 분명히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비동사의 복수형이 나왔기 때문에 복수명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사가 이제 4문제 정도 출제됐죠. 자, 그다음에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사 문제가 희한하게 한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습니다. 이건 제가 제 수업을 듣는 학생이나 우리
어제 특강에 참석하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거죠. 전치사 앞에 무슨 자리? 수동태 자리. 수동태 뒷자리 무슨 자리? 전치사가 나오거나 아무것도 안 나오거나 부사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특히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문제는 두 문제입니다. 비피변한 수동태 뒤에 부사 자리 혹은 전치사 앞에 무슨 자리? 수동태 자리. 그게 이제 여러분들 여지없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나왔네요. 그래서 동사 문제가 한 문제에 출제됐습니다. 자, 대명사는 뭐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의 주격 아니면 소유격 나오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대명사가 풍년이다. 뭐 앞에 뭐 제기대명사라든가 소유대명사가 올해 출제됐는데요. 이번에 뭐 여지없이 소유격의 형태 인칭대명사가 출제됐고 뭐 everyone give란 사형식 동사죠. 뒤에 목적어 간접 목적으로서 모든 사람한테 뭐를 준다라고 해서 everyone 들어가는 무난하게 적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8월달 같은 경우는 anyone이 나왔었죠. anyone wishing, anyone interested라고 해서 바로 뒤에서 어떤 분사가 앞에 나오는 명사실과는 anyone이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명사 무난했고요. 자, 형용사 문제는 뭐 여지없이 뭐 딱 두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우리 형용사는 크게 두 가지 역할, 뭐 명사 수식이거나 보호자리 쓰인다.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나왔는데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비동사 뒷자리에 나오는 형용사.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도 나올 수가 있고 분사도 나올 수가 있는 경우죠. 이번에 나왔던 거는 비동사가 나오고 밑줄 쳐놓고 뒤에 by란 전인사가 나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전인사가 나오면 BPP라고 해서 수동태를 적는데요. 거기 보기에 여러분들 공교롭게도 PP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recognizable이냐 recognized냐라고 해서 만약에 나왔다면 이제 많이 헷갈렸을 거 문제가 되는데 recognized라고 해서 PP 형태가 안 나왔기 때문에 비동사의 보호자를 형용사 무난하게 적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어제 특강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나 분사 둘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옆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be hesitant, be hesited라고 해서 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be hesited를 많이 쓰는데 자, 정답은 hesitant죠.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나 분사 둘 다 나올 수가 있지만 주로 형용사가 답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었고요. 요건 이제 수거적인 표현으로서 be hesitant 부정사 그렇게 암기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유사한 문제가 출제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형용사 문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유형이긴 하지만 문제 자체로 보시면 거의 네 문제가 출제됐다는 얘기죠. 명사를 앞에서 꾸미는 문제가 세 문제가 출제돼서요. 총 네 문제지만 유형은 두 가지 명사 수식과 보호를 역할하는 두 가지 유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사도 뭐 어제 특강에 오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거의 쪽집게처럼 말씀드렸는데요. 요즘에 나온 부사는 딱 두 가지 두 문제밖에 안 나온다. 뭐죠? 완전한 문장 뒷자리. 특히 제가 꼭 집어드렸습니다. 수동태 뒷자리, 부사 자리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 이간질 자리가 반드시 나온다. 여지없이 이번에도 세 문제가 출제되는데 하나는 비피변한 수동태 뒷자리, 부사 자리. 그 다음에 뭐죠? 이간질 자리, 부사 자리 해서 이렇게 세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발목을 많이 잡는 전치사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전치사는 여러분들 저번 달과 비교해서 문항수가 한 4문제 정도 거의 출제됐는데요. 뭐를 위해서 만들다라고 해서 for라는 개념 들어가실 것 같고, not until. 그러니까 뭐 해석해 보시면 until이 나오겠지만 앞에 not이 있어서 not until 비로소의 개념으로 해석하셔야 되겠죠. not 어쩌고저쩌고 until tomorrow 그러면 내일에서야 비로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비동사 다음에 미쳐놓고 이제 전치사가 들어가는 문제였는데 여러분들 비동사 다음에도 전인사 플러스 명사 들어갈 수 있는 경우죠. 왜냐하면 전명의가 하나의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가 된다? 비동사 뒤에 전치사가 들어가는 due to가 정답이었습니다. 뭐뭐 때문이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비동사 다음에 어떻게 전인사가 들어가지? 라고 의아한 학생은 또 다른 형태를 적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be under consideration, 뭐뭐를 고려 중이다. 비동사 다음에 전명의 같은 형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인사 문제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요게 많이 틀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contribute라는 동사가 나오시면서 뒤에 전인사가 나왔습니다. 원래 contribute는 to를 써야 되겠죠. to가 없다면 to라는 거랑 비슷한 걸 쓰셔야 됩니다. 어디 쪽으로, 어디에 라고 해서 contribute to 혹은 contribute toward가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이 toward 이렇게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이제 to가 없다면 toward, to와 비슷한 걸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문장에서는 보기에서는 toward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한번 toward가 시간과 한번 쓰인 적이 있습니다. toward 다음에 시간에 나오면 뭐뭐 무렵에, 뭐뭐 즈음에라고 해서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데 이때도 거의 뭐 90% 이상이 많이 틀렸던 문제가 되니까 혹시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toward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뭐뭐 무렵에, 즈음에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인사 문제가 4문제 출제됐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엔 접속사 들어가 보죠. 이번에 접속사는 부사절보다는 명사절의 강세를 좀 많이 띄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부사절의 접속사 because 이유는 뭐 여러분들 잘 하실 것 같고요. 문제는 명사절 접속사인데 명사절 접속사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기 문장에 이제 동사가 두 개가 보이는 겁니다. 바로 두 번째 나오는 동사가 문장이 동사고 그 앞에 접속사 주어 동사라는 이 절 자체가 주어자에 들어가서 명사절 접사를 찾는 문제였었거든요. 자, 거기 보기에 that과 what이 나왔다면 참 헷갈렸을 문제인데 명사 접사는 whether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whether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요. 보통은 여러분들 뭐 그때 특강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명사 접사가 나오는데 거의 that 아니면 what이다. that 때는 완전한 문장이고 what 때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그랬는데 이번엔 whether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석해 보셔도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명사 접사 whether고요. 이번에 또 복합 관계 대명사 whatever가 들어가는 게 약간 특징이었었죠. 근데 요거는 한번 입으로 하신 분들은 바로 찍을 수 있는 문제, 해석으로도 반드시 찍을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우리가 문법적으로 따져보시면 앞에 say, 말하다, 뭘 말하는데 뭘, say란 타동사에 대한 목적어 자리, 뒤에가 전체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시면서 들어가는 바로 복합 관계 대명사 명사절 역할을 하는 whatever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ever가 들어가는 문장은요, 보통 해석으로도 풀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토익에서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해석만 해보셔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사절 접속사가 좀 강세를 띄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관계대명사는 이제 저번 달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나왔는데 이번에는 뭐 여지없이 여러분들 그냥 주는 문제죠. 바로 주격 관계대명사 후가 이제 출제가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품사 문제 중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이번에는 부정동사, 예를 들어서 뭐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부분이 아주 강세를 띄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명사 문제, 매달 혹은 2개월에 한 번씩 나온다는 문제, 전치사의 다음에 미쳐놓고 명사냐 동명사냐, 뒤에 목적어를 보시면서 뒤에 목적어 명사를 동반하면 동명사다라는 문제가 여지없이 이번 달에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수거조의 표현을 외우시라고 특강 때도 말씀드렸었죠. In an effort, 투부정사. 근데 그때 투가 무슨 투다? 투부정사의 투니까 투 동사 원형 적으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분사, 어제도 특강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분사가 굉장히 강세를 띄었다고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분사가 좀 그렇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는 약간 좀 적게 나왔지만 이제 하반기에는 좀 분사가 반드시 나올 거라고 해서 제가 강조를 뒀던데 이번에 두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전치사랑 명사 사이에 들어가는, 즉 뒤에 나온 명사를 꾸미는 바로 과거 분사, 그게 이제 한 문제가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분사구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보통은 ing, pp, 주어 동사 나오는 요런 분사구문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having pp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예문에 비싼 문을 제가 적어봤는데요. studyed라고 해서 pp가 나오시면서 앞에 미쳐놓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 being이냐, being이냐, having이냐, 뭐 투부정사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단 정답은 having pp가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 그럼 선생님 studying과 having studied의 차이가 뭐냐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테스트를 위해서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공부를 한 거랑 성적을 받은 거랑 같은 시기일까요? 아니죠. 받은 거는, 점수를 받은 거는 과거지만 그 이전부터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바로 시제 차이가 납니다. 시제 차이가 날 때, 즉 뭐다? 스터디하는 시제랑 그 다음에 get 그레이드죠. 좋은 점수를 받은 시제랑 틀릴 때는 having pp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studying이라고 쓴다면 공부한 것도 그 다음에 받은 것도 같은 시기라면 studying을 적겠지만 having pp를 적는 경우는 바로 뒤에 나오는 동사 그리고 거기 나오는 동사가 시제가 다를 때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분사구문 요 고치는 거 요게 이제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됐던 having pp가 나왔다는 거, 그게 좀 약간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품사 문제가 되겠고요. 이제 어휘 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어휘, 듣보잡의 단어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약간 뉘앙스의 차이라든가 약간 그 차이를 모르시면 틀릴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전치사 다음에 명사, on ing, on 명사, upon 명사라고 해서 뭐뭐 하자마자의 개념이죠. 요거는 많이 하는 거죠. 도착하자마자 on arrival, 그 다음에 요청하자마자 upon request, 그 다음 뭐 수령하자마자 upon receipt 되겠죠. 이번에 upon receipt 이라는 게 출제됐었죠.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명사 적는 그 문제.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는 제 900반이죠. 900반, 저희 스타토익의 900반 목표반 학생들은 어휘 시험을 해도 문제 풀어봤고 제가 독해할 때도 말씀드렸던 겁니다. 어떤 예를 들어 쇼핑 컴플렉스라고 해서 쇼핑센터가 그 커뮤니티, 지역에 아주 환영할 만한 어떤 그런 건물이 될 거라고 해서 welcome addition to라고 해서 에디션인데 요게 한국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입니다. 뭐야, 환영할 만한 추가? 우리나라 말도 이상한데?
그러니까 영어적으로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어떤 기존에 있는 거에서 추가적으로 한데 그게 환영할 만하다고 해서 welcome addition to가 들어간 거죠. 이건 하나로서 이제 외우시면 좀 많이 좋고요. 독해에서 아주 자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많이 틀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무실을 떠나기 전에 누군가한테 이제 뭐 말해준다라고 개념으로 해서요. colleague랑 personnel이라고 나옵니다. personal이 아닙니다. personnel. 근데 앞에 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colleague도 회사 동료 사람이고 personnel도 사람인데 여러분들 personnel을 언제 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 그 어떤 단체라든가 그런 걸 때 이제 많이 쓰는 거죠. 인원이 많은 거, 복수의 개념으로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ersonnel department라고 하면은 인사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의 어떤 그걸 관리하는 그런 부서니까 personnel department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앞에 어나 원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개념이 들어가서 colleague를 하셔야 되겠지 personnel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요거 때문에 헷갈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틀렸을 것 같습니다. 뭐 단어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environmentally friendly practices가 되겠죠. 어떤 친환경적인 그런 행위, 친환경적인 방식 그런 개념으로서 되는 거고 practice는 원래 관습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이제 일대로 해석하다 보면은 약간 우리가 답을 못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좀 약간 의역해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친환경적인 어떤 방법, 방식, 행위 이렇게 해석하셔서 한 단어로 또 궁합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environmentally friendly practices 그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동사 어휘 문제로 가볼게요. 동사는 여러분들, 저랑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나왔던 동사 어휘는 거의 껌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요 문제 많이 풀어보셨죠? 어떤, 청중이라든가 그 어떤 수요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다라고 할 때 accommodate라는 동사.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늘 얘기했다시피 동사 어휘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목적의 관계도 보지만 뒤에 전치사를 봐라. 전치사가 있으면 반드시 자동사 문제가 나온다고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in이 나왔네요. 자동사는 specialize in 요거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답 specialize 하셔야 될 것 같고요. attract는 지난 8월 달에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고객들을 유치하다의 개념으로서 attract가 또 이번에도 출제됐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에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었고 특강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에 나왔던 문제가 또 다다음 달에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출제됐던 어떤 패턴이나 어휘는 반드시 암기를 좀 부탁드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어휘 문제로 가보는데요. 이번에 특이하게 부정 형용사 any가 이제 출제됐습니다. 보통 some과 any는 몇몇 조금이라고 해서 some은 긍정문에 any는 부정문, 조건문, 의문문에 쓰이는데 이번에 any는 긍정문에 쓰였다는 얘기죠. any가 긍정문에 쓰이면 몇몇 조금이 아니라 any 다음에 긍정문에 쓰이면 어떠한 뭐뭐라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예문을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그냥 긍정문이기 때문에 some을 적었죠. 몇몇 어떤 충고. 그 다음 두 번째는 if라고 해서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어떤 문제라고 해서 any가 들어갑니다. 근데 마지막 문장은 긍정문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긍정문이죠. 부정문도 아니고 조건문도 아닌데 any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뭐뭐라도란 개념이 있죠. 그래서 이번 any가 부정 형용사로서 뒤에 명사가 나오시면서 명사 앞에 any가 어떠한 뭐뭐라도의 개념으로 쓰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해석을 좀 잘해 보신 분들은 그냥 맞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우리가 이제 문부적으로 따져본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only 되겠습니다. only는 여러분들 부사로만 알고 계신데 사실은 형용사도 있습니다. 유일한, 오직, 그죠? 뭐뭐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만 only 어떻게 나오시면서 관계임에서 who가 보통 동반되죠. 혹은 대시라는 게 동반되죠. 어떠한 것만, 어떠한 사람들만 이라고 되는 거고 그 다음 이런 사람들만 허용된다. 그런 개념이 어디 많이 들어가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는 명사 앞에 only가 들어가서 이런 사람들만, 이러한 경우만 오직이라고 해서 only가 출제됐습니다. 이것도 해석만 잘해보시면 될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부사 어휘 문제 들어갑니다. 자, 부사 어휘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발목을 많이 잡던 문제가 출제됐는데 이번에 나왔던 네 문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라면 다 아는 부사 어휘가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 exclusively라고 해서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한 단어를 모르셨다면 기본 어휘가 굉장히 약하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사 어휘 이렇게 네 문제 임시적으로 문을 닫다라든가 그다음 일관적으로 그다음에 exclusively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이건 only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파트 5 문제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트 6는 나머지는 좀 무난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틀렸던 문제가 접속 부사 문제 랑 그다음에 이제 그 앞문장과 뒷문장을 잇는 문제가 좀 많이 여러분들 많이 틀리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요. 9월 달 총평은 여기까지입니다. 9월 달 바탕으로 하셔서 10월 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두 번 시험이 있죠. 10월 12일 그다음에 10월 20 후반대에 있는데 보통 학생들이 9월 달에 추석 때문에 많이 이제 손을 놓아 버리신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10월 달에 거의 목표를 하신 분도 계신데
오늘 했던 거 총평 잘 들으시면서 다음 달에 혹시나 보신다면 다음 달에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자, 9월달 총평이었습니다. 저는 라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